안녕하세요. 코딩이음 달쌤이에요. 오늘은 CDT 2급 엔트리 기출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의 주제는 노란 풍선을 터뜨려라 라고 하네요. 자, 처음 프로젝트 구성을 보면 배경이 있고 오브젝트가 4가지 있습니다. 엔트리를 열고 하나씩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새 파일을 열었을 때 엔트리봇 오브젝트가 나와 있어요. 이 오브젝트는 X를 눌러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 1번을 보면 화면 구현 능력이라고 해서 여기 나온 조건에 따라서 프로젝트 화면을 구현해야 되는 문제예요. 먼저 배경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배경 공장 2를 삽입하고 배경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검색창에서 공장이라고 검색할게요. 그럼 여기 공장 2가 나와 있네요. 클릭해서 추가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름을 변경할 때에는 여기 자물쇠 버튼이 있어요. 이 자물쇠 버튼을 클릭해서 자물쇠를 푼 다음에 수정할 수 있어요. 공장을 배경으로 변경하고 다시 자물쇠를 잠궈줍니다. 자물쇠가 열려 있으면 배경이 잘못 클릭되어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배경을 잠궈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개체 구현을 할게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개체를 삽입한다고 했는데요.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추가해야 할 오브젝트의 이름, 검색해야 할 오브젝트의 이름은 이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 불러온 다음에 수정해야 되는 이름은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검색할 때에는 이 위쪽에 있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고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름으로 수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검색합니다. 처음에 풍선으로 검색해서 똑같은 이름을 클릭하고요.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다 검색해서 한꺼번에 추가하기로 할게요. 그 다음 블록왕 엔트리봇이라고 했는데 블록왕만 검색하고 나온 오브젝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LED라고 했네요. 같은 이름인 오브젝트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똑같은 오브젝트가 있어요. 추가했을 때 뒤쪽에 다른 이름이 추가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차 이 2개의 오브젝트를 다 추가해 볼게요. 그 다음 고추 잠자리까지 검색해서 클릭하고 이렇게 오른쪽에 다 모여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다 잘 추가가 됐어요. 여기 LED를 보면 아래쪽에 노란 LED가 있고 노란 LED 1이 있네요. 지문을 잘 살펴보고 노란 LED 1은 아니기 때문에 X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줍니다. 이제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처음에 풍선은 노란 풍선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네요. 노란 풍선, 그리고 블록왕 엔트리봇은 블록왕은 지우고 엔트리봇만 남겨줍니다. 노란 LED도 노란은 지우고 LED만 남기고요. 고추 잠자리는 시간벌레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초기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오브젝트 개체의 모양은 기본값으로 처리하고 크기 및 시작 위치는 명령 블록을 이용해서 지정하라고 했어요. 크기 및 시작 위치는 여기 나온 블록을 이용해서 지정하라는 뜻이에요. 노란 풍선부터 해보도록 합니다. 자,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시작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로 시작을 합니다. 크기는 30, 생김새에 있었죠. 크기를 정하기 불러 가지고 와서 30으로 바꿔주고 시작 위치는 움직임에 있죠. X, Y 좌표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 연결해 준 다음에 X는 0, Y는 마이너스 130이네요. 이렇게 지정해 주면 노란 풍선에 대한 초기 설정은 완료했어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오브젝트에서도 활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코드 복사를 선택하고 그 다음 오브젝트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코드가 복사돼서 붙여넣기가 됐어요. 엔트리봇은 크기를 70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시작 위치는 x는 마이너스 200, y는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 다음 LED로 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크기는 70, 시작 위치는 x는 0, y는 110이었네요. 그 다음 시간벌레로 갑니다. 여기도 붙여넣기 해주고요. 시간벌레의 크기는 30, x는 마이너스 200, y는 마이너스 100이네요. 이렇게 하면 1번 문제는 완성이에요.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 문제는 노란 풍선을 코딩하라는 문제입니다. 노란 풍선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10초 간격으로 엔트리봇 위치에서 위로 떠오른대요. 마우스에 닿으면 크기가 커지고 개체의 크기가 80보다 커지면 사라집니다. 작성 조건에 따라서 함께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 블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주요 블럭에 나온 블럭은 여기 이 문제 내에서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이럴 때 어떤 블럭을 써야 되지? 할 때 힌트로도 볼 수 있고요. 문제를 전부 작성하고 나서 이 블럭을 모두 사용했는지 검토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은 작성 조건을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작성 조건을 보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개체를 화면에서 숨기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설정 다음으로 블록을 연결해 주면 돼요. 개체를 화면에서 숨기기는 생김새 있겠죠. 모양 숨기기를 연결해 주고 자, 여기에 커다란 동그라미, 다음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는 스크립트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묶음은 완성이 되었고 새로운 묶음을 시작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풍선 위치 이동 신호를 받았을 때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신호가 없어요. 신호를 만들 때는 어디로? 속성 탭으로 갑니다. 속성에서 신호를 클릭하고 추가기를 클릭해서 풍선 위치 이동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신호를 만들어 줄 때는 반드시 지문에 나온 대로 해야 돼요. 여기 띄어쓰기가 있다면 만드는 신호에도 띄어쓰기를 넣어줍니다. 다시 블록으로 가서 시작에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크기를 50으로 지정하고 위치를 엔트리봇으로 지정하라고 합니다. 크기 지정하는 거 생김새 있었죠. 크기를 정하기. 크기를 50으로 정하고 위치를 엔트리봇으로 정합니다. 움직임에 있어요. 위치를 어떤 오브젝트로 정하기 블럭은 이렇게 어디 위치로 이동하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칸이 있는 이 블록을 사용해야 돼요. 좌표가 아니라 오브젝트 선택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엔트리봇으로 지정하고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 위쪽으로 30만큼 이동하라고 하네요. 위쪽은 어디였죠? 위아래는 무슨 좌표다? Y좌표다. 오른쪽 왼쪽 좌우는 X좌표다. 기억하고 있죠? 자, 위쪽으로 30이기 때문에 X좌표가 아니고 Y좌표를 몇만큼 바꾸기 블록을 연결해 줍니다. Y좌표를 30만큼 바꿔줘야겠죠. 만일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이라면 Y좌표를 마이너스 30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위쪽이기 때문에 플러스를 써서 그냥 3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개체를 화면에서 보이게 하래요. 생김새에서 모양 보이기 연결해주고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래요.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 흐름이 있었죠. 잠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를 연결해주고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라는 조건을 찾아줘야겠죠. 판단 블럭에서 닿았는가를 가지고 와서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위쪽 벽을 선택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벽이 아니고 위쪽 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1만큼 이동하고 위쪽이니까 Y좌표를 바꾸기 블럭 가지고 와서
y좌표를 1만큼 바꾸기를 하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다음 조건을 실행합니다. 지금 조건 블록 안에 조건 블록을 넣으래요. 우리가 여기서 잘 확인해야 될 점이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 다음 조건을 반복하기 라는 조건 블록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점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 점을 봅니다. 여기 있어요. 이 점이 이 점부터 이 점까지 오기 전에 있는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조건 블록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위쪽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다음 조건을 실행하래요. 이번에 여기에 있는 조건 블록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해야겠죠. 이 안에는 이 마이너스 빼기 표시가 있는 다음에 세모 2개, 여기가 이 조건 블록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빼기 표시가 또 있죠. 이 내용은 이 조건 블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앞에 있는 표시를 잘 파악을 하면서 어떤 블록이 동급인지를 파악해야 되겠어요. 볼까요?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이라는 조건 블록을 가지고 옵시다. 만일 참이라면 연결해주고 판단해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 안에서 실행해야 할 블록은 0.1초 후 색깔 효과를 10만큼 변경하기입니다. 흐름에서 몇 초 기다리기 블록 가지고 와야 되죠. 몇 초 후는 기다리기 블록이에요. 0.1초 후에 색깔 효과는 생김새에서 색깔 효과를 몇만큼 주기. 뭐뭐만큼 변경하기는 몇만큼 주기를 사용해야 돼요. 몇으로 정하기와 다른 블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크기를 이만큼 크게 변경해야 합니다. 크기를 바꾸기 블록을 써야겠죠. 크기를 이만큼 크게 바꾸기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조건을 볼까요? 노란 풍선의 크기가 80보다 크면 다음 조건을 실행하래요. 자, 만일 뭐뭐라면 블록을 가지고 와야겠죠. 이번에는 여기 만일 블록 안이 아니고 밖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 만일과 이 만일이 동급이에요. 동급이니까 안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연결해 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비교하는 판단 블럭이 있어야 되겠네요. 판단 블럭에서 자, 비교 왼쪽이 크다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노란 풍선의 크기를 이 안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노란 풍선의 크기 이렇게 입력하면 안 돼요. 계산 블럭에서 여기 오브젝트의 어떤 값, 이 블럭을 가지고 와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노란 풍선을 찾아서 바꿔주고요. X좌표 값을 크기로 바꿔줍니다. 이게 80보다 크면 다음 조건을 실행해야겠죠. 개체를 화면에서 숨기고 이 코드를 종료합니다. 생김새에서 모양 숨기기 연결해주고 코드 종료는 흐름이 있었죠. 코드 멈추기에서 모든을 이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실패 신호를 보내래요. 이번에도 속성에 가서 신호 추가하기로 실패 이렇게 추가해 주고요. 블록에서 실패 신호 보내기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어디에 연결해야 될까요? 자, 우리 이 점과 이 점, 이게 동급이라 그랬죠? 같은 급의 블록은 같은 기호를 써요. 그러면 위쪽 벽에 닿을 때까지 다음 조건을 반복하기 이 블록을 찾아야 돼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이것과 동급이기 때문에 이 블록 다음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를 작성해 볼까요? 실패 신호를 받았을 때 가지고 오고요. 자신의 다른 코드를 종료하기, 흐름에서 코드 멈추기 가지고 와서
자신의 달은 이렇게 바꿔줍니다. 여기 보면 옆에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아래에 있는 내용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복사해서 쓸게요. 이번엔 복사 붙여넣기를 눌러서 바로 같은 오브젝트에 코드를 넣어줍니다. 실패에 성공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만들어야겠네요. 신호 추가하기에서 성공, 실패에 클릭해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도 자신의 다른 코드 멈추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노란 풍선은 완성이에요. 자, 3번 문제를 볼까요? 엔트리봇 오브젝트네요. 엔트리봇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풍선 날리기를 받으면 양쪽으로 흔들린다고 합니다. 자, 작성 조건에 따라서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방향을 위쪽으로 지정합니다. 시작했을 때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블럭 마지막으로 연결해 준다고 했죠. 자, 방향을 지정하는 블럭은 움직임에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방향을 정하기 블럭이 있어요. 방향을 정하기 블럭과 회전하기 블럭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방향과 이동 방향도 달라요. 문제에서 방향이라고 했으면 방향 블럭을 사용합니다. 위쪽으로 하려면 몇 도로 하면 될까요? 여기 나온 90 숫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방향을 정해줬더니 0이라고 숫자가 바뀌었어요. 위쪽은 0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스크립트를 봅시다.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시작에 가서 신호 받았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오고요. 시작 신호가 없네요. 속성에 가서 새롭게 추가해 줍니다.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블록으로 가고요. 풍선 날리기 신호를 보내고 다음 조건을 계속 반복하래요. 자, 신호 보내기 블럭을 우선 연결해주고 풍선 날리기가 없네요. 속성에서 또 만들어줍니다. 풍선 띄고 날리기 확인해주고요. 자, 신호 보내기 블럭에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래요.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 가지고 오고요. 첫 번째, 엔트리봇의 x 좌표값이 마이너스 180보다 작아질 때까지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기를 반복합니다.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잠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넣어주고요. 판단해서 작아질 때까지 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왼쪽이 작다 블럭, 판단 블럭을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 오브젝트에 어떤 값, 계산에 있다 그랬죠. 여기 오브젝트에 어떤 값을 가지고 와서 시간벌레를 엔트리봇으로 바꿔주고 x 좌표값은 그대로 두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0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게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반복해야 되는지 볼까요?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하래요. 아까는 위아래 블럭이라서 Y좌표를 썼는데 이번엔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블럭이라서 X좌표를 쓰면 되겠죠. 움직임에서 X좌표, 여기 X좌표 위치로 이동하기 이 블럭을 쓰면 딱 그 위치로 이동하기 때문에 X좌표가 계속 옆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뭐뭐만큼이라고 했을 때는 X좌표를 몇 만큼 바꾸기 블럭을 써줘야 합니다. 여기서 왼쪽이기 때문에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렇죠. 왼쪽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3만큼 바꾸기 하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엔트리봇의 x좌표값이 180보다 커질 때까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를 반복한대요. 이 내용하고 너무나도 비슷하죠. 이 블럭을 복사해서 활용을 해볼게요. 자,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연결한 다음에 이번에는
엔트리봇의 x 좌표값이 180보다 커질 때까지 이걸 설정해 주면 되니까 요 안에 있는 블록을 오른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180 이렇게 해주면 엔트리봇의 x 좌표값이 180보다 커지다. 이게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돼요. 그러면 지문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이번엔 오른쪽으로 3만큼 이동하기니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3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립트를 볼까요? 풍선 날리기 신호를 받았을 때 시작으로 가서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 가지고 오고요.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기 흐름에 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0초 후, 몇 초 후는 기다리기 블럭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 10초 기다리기로 바꿔주고 풍선 위치 이동 신호를 보냅니다. 시작에 가서 신호 보내기 연결해 준 다음에 풍선 위치 이동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은 다음 조건을 4번 반복한 후 방향을 위쪽으로 바라보라고 하네요. 우선 4번 반복하기 블록 가지고 올게요. 자, 4번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왔고요. 다음 방향을 위쪽으로 바라보기인데 자, 우선 방향을 정하기 블록 가지고 와서 위쪽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런데 이 블록을 어디에다 연결해야 될까요? 4번 반복하기 아닐까요? 다음일까요? 문제를 다시 보면 다음 조건을 4번 반복한 후에 방향을 위쪽으로 바라보래요. 다음 조건은 이 아래 세모세모 이렇게 있는 내용이고 이 조건을 4번 반복한 다음에 위쪽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4번 반복하기 다음으로 연결해 줍니다. 안에 들어갈 내용도 작성해 볼게요. 이번엔 방향을 15로 바라보라고 하네요. 자, 방향 정하기 블록 가지고 와서 이번엔 클릭해서 15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0.1초 기다립니다. 흐름에서 기다리기 블럭 가지고 와서 연결해주고 0.1초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 블럭도 비슷하죠.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15로 정하기 블록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블럭을 잘 잡아서 0.1초 기다리기 아래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이번엔 방향을 마이너스 15로 정하라고 하네요. 0.1초 기다리기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크립트예요. 실패 신호를 받았을 때 시작으로 가서 신호 받았을 때 가지고 오고 실패로 바꿔준 다음에 코드 종료하기 흐름에서 가지고 옵니다. 코드 멈추기 가지고 와서 자신의 다른으로 바꿔줄게요. 실패 신호 받았을 때 완성했고 복사해서 성공 신호 받았을 때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엔트리북까지 완성됐어요. 자,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LED네요. LED 오브젝트는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프로그램을 설명해 준대요. 그리고 60초를 세면서 10초 간격으로 모양을 변경하고 시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작성 조건을 보면서 코딩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이번엔 변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모든 오브젝트에서 사용되는 변수라고 합니다. 자, 변수 한번 작성해 볼까요? 시간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생성하라고 합니다. 변수 생성도 신호와 같이 속성에서 만들 수 있어요. 변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변수 추가하기 해서 시간 이렇게 써주고 모든 오브젝트의 사용이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어요.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고요. 처음에 초기값을 0으로 지정하기는 우리가 블럭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블럭으로 가면 이 변수 관련된 블럭들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를 클릭해서 여기에 시간을 10으로 정하기 블럭 가지고 와서 연결해주면 시간이라는 변수의 초기값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에 따라 0으로 정해줍니다. 그 다음 상하 모양을 뒤집고 생김새로 가면 되겠죠. 아래쪽으로 가보면 상하 모양 뒤집기 블럭 있어요. 뒤집고 자,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2초 동안 60초 동안 날아가는 노란 풍선을 터뜨리세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말하기 블럭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작성하면 돼요. 그리고 오타가 없는지 띄어쓰기는 제대로 넣었는지 잘 확인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1초 동안 준비 시작을 말하고 시작 신호를 보낸다고 하네요. 말하기 블럭 다시 연결해줘서 1초 동안 준비 시작 이렇게 말하고 시작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신호 보내기에서 시작을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스크립트를 볼게요.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시작 신호 받았을 때 블럭 가지고 오고요. 시간 체크 신호 보내고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래요. 신호 보내기 연결하고 확인했는데 시간 체크가 없네요. 속성에서 신호를 추가해 줍니다. 시간 체크 확인해 주고요. 자, 다시 블럭으로 갑니다. 신호는 시간 체크로 바꿔주고요.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기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 연결해 줍니다. 1초 후 기다리기 블럭 넣어주고요. 1초 기다린 다음에 시간을 1만큼 증가하기를 하래요. 시간 우리가 아까 만든 변수였어요. 자, 시간 변수는 자료에 있다 그랬죠. 시간을 1만큼 증가하라는 건 더하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시간에 몇만큼 더하기 블럭 가지고 와서 10을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간이 0이었는데 여기서 1초 기다렸다가 1을 더하면 그 다음 2가 되겠죠. 1초가 지날수록 그 1초 숫자만큼 1씩 올라가요. 그러면 60초가 지나면 60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59보다 커지면 성공 신호를 보내라고 합니다. 59보다 큰 거는 60초에 성공 신호를 보내라는 뜻이네요. 자, 뭐뭐 하면 조건 블록 가지고 올게요. 만일 참이라면 여기에 판단 블록에서 뭐보다 커지면 비교하는 블록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요. 여기도 앞에 시간 이건 여기에 시간 이렇게 쓰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와서 넣으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59보다 커지면 시작해서 신호 보내기를 성공으로 바꿔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를 볼게요. 시간 체크 신호를 받았을 때 다음 조건을 계속 반복하라고 합니다.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가지고 오고요. 시간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면 다음 조건을 실행하래요. 나머지가 뭐와 같다면 자, 이 블록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계산해 보면 나누기와 나머지에 관련된 블록이 있어요. 우리 사칙 연산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이 슬러시 모양이 나누기 표시였죠. 이 아래쪽으로 가다 보면 10 나누기 10에 몫이라는 블럭이 있어요. 이 블럭을 가져와서 몫을 클릭하면 나머지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10으로 나눈 그러면 이 앞에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시간은 우리 계속해서 변수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료에서 시간값을 가지고 와서 앞에 넣어주고 자, 이게 0과 같다면 판단 블럭에서 뭐와 같다 블럭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앞에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블럭을 조합했어요. 시간값과 이 계산하는 블럭을 조합했는데 안에 있는 블럭을 이렇게 해버리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안에 있는 블럭이 쏙 빠져버려요. 그래서 밖에 있는 블럭, 겉에 있는 블럭을 잡고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앞부분을 내가 넣으려는 칸에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부분이 이 원의 테두리가 흰색으로 변하면서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게 0과 같다면 이걸 조건 블록 안에 넣어줘야겠네요. 만일 참이라면 이 안에 넣을 때도 안에 있는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제일 바깥쪽 블럭을 잡고 자, 이렇게 앞부분에 맞춰서 넣어줍니다.
다음 조건 실행할 건데요. 다음 조건 봅시다. 2번 반복해서 0.1초 간격으로 모양을 변경하래요. 반복하기 블럭 먼저 가지고 오고요. 2번으로 바꿔준 다음에 0.1초 간격이라는 거는 0.1초 동안 기다렸다가 다음 모양으로 바꾸세요. 이런 뜻이에요. 0.1초 기다렸다가 생김새에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 시간을 말하래요. 자, 몇 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오고요. 1초 동안 이것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기다가 시간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료로 가서 시간이라는 변수의 값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자, 시간 체크를 했을 때 이 시간을 10초마다 말을 해주겠네요. 자, 그 다음 실패 신호를 받았을 때 블럭 가지고 와서 실패로 바꿔주고요. 자신의 다른 코드 종료하기 흐름에서 가지고 와서 자신의 다른 코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도 설정을 해주면 LED 오브젝트까지 완성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오브젝트입니다. 시간벌레네요. 시간벌레는 화면 중간에 나타나서 돌아다니고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랜덤 방향, 무작위로 회전한 다음에 이동한대요. 화면의 벽에 닿으면 실패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작성 조건에 따라서 코딩해 볼게요. 자, 처음에 시작했을 때 또 변수를 만들어야겠네요. 이번엔 속도 변수래요. 변수를 만들어 볼까요? 속성에서 변수 체크하고 변수 추가하기, 그 다음 속도라고 쓰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음 블록으로 가서 자료를 클릭한 다음에 속도를 몇으로 정하기, 이 블록을 가지고 와서 초기 값을 지정해 줘야 돼요. 초기 값은 30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와 개체를 화면에서 숨기기 하래요. 변수는 자료에서 숨기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면 되고요. 개체는 생김새예요. 생김새에서 이 오브젝트의 모양을 숨기기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갈게요.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시작에서 신호 받았을 때 블럭 가지고 와서 시작으로 바꿔주고요. 다음 조건 계속 반복하기 합니다. 흐름에 있는 반복하기 블럭 가지고 오고 개체를 화면에서 숨기고 속도를 0.5에서 1.5로 지정하래요. 자, 다음 조건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도 체크하면 좋겠네요. 다음 조건은 지금 이 점부터 다음 점까지를 보려는데 다음 점이 없네요. 그럼 계속 반복하기는 다음 스크립트 전까지 이 전체 내용이에요. 자, 우선 개체로 화면에서 숨기고 모양 숨기기 연결해 주고요. 속도는 지금 변수를 뜻해요. 자료에서 속도를 정하기 블럭 연결해 준 다음에 이렇게 숫자의 범위가 나왔을 때는 무작위 블럭이었죠. 계산해서 0부터 10까지 무작위 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0.5에서 1.5로 정해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방향을 0에서 360으로 바라보고 X좌표 0, Y좌표 0으로 이동하래요. 자, 방향은 움직임에 있어요. 방향을 바라보고는 정하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속도 다음으로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도 숫자의 범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해서 무작위수 블럭을 가지고 와서 숫자를 지정해 줍니다. 0에서 360 사이의 무작위의 수입니다. 그 다음 X좌표, Y좌표로 이동, 움직임에서 X, Y 위치로 이동하기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아질 때까지 반복하래요.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 블럭 먼저 연결해주고요. 아까 했던 거 복습해 볼까요? 우선
판단으로 가서 갖다 블록 가지고 와서 넣어주고요. 자, 시간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계산으로 가서 자, 나눈 나머지 블록 연결해주고 몫을 나머지로 바꿔준 다음에 자료에서 시간값 어떤 변수의 값을 넣어주고 속도를 시간으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자, 이 나머지가 0과 같아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반복할 내용 볼까요? 개체를 화면에 보이도록 하래요. 모양 보이기, 그리고 속도만큼 이동하기 합니다. 움직임에서 몇만큼 움직이기 블록 연결해 준 다음에 여기 10만큼을 속도로 바꿔주래요. 자료에 가서 속도 값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자, 조건 블록이죠.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연결해 주고요. 자, 판단으로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다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방향을 정하기 블록 움직임에서 방향 정하기 블록 가지고 온 다음에 계산으로 가서 무작위수 블록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0부터 360 사이의 무작위수로 정하기 해줬어요. 자, 그 다음 화면의 벽에 닿으면 실패 신호 보내래요. 자, 앞에 기호 잘 확인하고요. 닿으면 흐름에서 뭐뭐라면 가지고 와서 판단에 가서 닿았는가 블록 가지고 오고 이번엔 벽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벽에 닿았는가 라면 시작해서 실패 신호를 보내래요. 이제 이 블럭을 넣을 위치를 찾아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으면 이 블럭과 동급이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실패 신호를 받았을 때, 자, 신호를 받았을 때 실패로 바꿔주고 자신의 다른 코드를 종료하고 흐름에서 코드 멈추기, 자신의 다른 코드, 그리고 1초 동안 실패 신호를 받았을 때는 게임 실패라고 말한대요. 생김새에 가서 자, 말하기 블록 가지고 와서 게임 실패를 1초 동안 말하기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번엔 성공 신호를 받았을 때는 게임 성공을 1초 동안 말하도록 지정해주면 오늘 모든 프로젝트가 완성됐어요. 자, 우리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토해보면 좋아요. 여러분 시험 볼 때에도 전부 다 작성을 했을 때 시간이 남았어. 시간이 남았다면 직접 프로젝트를 실행해보면 오류가 혹시라도 있을 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전체 화면으로 해서 화면을 크게 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이 잠자리를 터치해주면 잠자리가 방향을 무작위로 바꿔줍니다. 벽에 벌써 닿아버렸어요. 다시 해볼까요? 자, 잠자리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풍선이 나와야 할 텐데 풍선이 나오질 않네요. 나왔어요. 풍선을 쭉쭉쭉쭉쭉 키우면 풍선이 터지면서 사라집니다. 자, 잠자리가 벽에 닿아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풍선을 터뜨리면서 풍선도 벽에 닿으면 안 돼요. 풍선을 터뜨리면서 잠자리도 벽에 닿지 않도록 60초 동안 버티는 게임이네요. 여러분 잘 만들어 보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